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갑 박지혜입니다. 한수원의 황주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수원에서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추진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 수준이고 이 수명 연장이 추진되는 원전들 역시 다수호기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합하면 364만 명이나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안전성 확보와 함께 사전에 이런 영향을 주민에게 잘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장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는 안전성 평가할 때 방사선 환경 영향에 대해서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난 2017년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에서 최신 기술 기준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원전은 지금 주류인 원전과는 조금 다른 원전이었고요. 그래서 캐나다 기술 기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기 수명 연장 추진 중인데요.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법원에서도 해석한 대로 최신 기술 기준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할 때는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야 돼서 지금 한빛 1, 2호기라든가 이런 이번에 10기 추진하는 것들은 전부 세울 3, 4호기 우리나라에서 지금 건설 중인 가장 최신 호기입니다. 세울 3, 4호기 기준 적용하고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한정돼서 네.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못다한 부분을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일례로 지금 미국형 가압경수로 원전인 고리 2, 3호기와 한빛 1, 2호기 등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환경표준 심사 지침인 뉴렉 1555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운전 신청이 완료된 고리 2, 3, 4호기에는 뉴렉 0555를 적용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요. 미국 기준을 보면은 1978년에 제정됐고요. 1999년도에 이미 폐기된 기준입니다. 1999년 10월 이후에는 미국에서는 뉴렉 1555를 도입해서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설계 변경을 꼭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1999년도에 폐기된 기준을 적용하였으면서 최신 기술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 중인 한빛 1, 2호기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장님, 지금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가 법규상 정한 대로 최신 기술 기준을 모두 준수한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네. 원자력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원안위잖아요. 그래서 네. 원안위의 의견까지 첨부해서 종합국감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의 주민보호 대책 문제인데요. 원자력 이용시설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은 평가서에는 반드시 주민보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주민들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우리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인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는 이 주민보호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보호 대책을 포함하는 게 필요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초안에는 주민 보호 대책이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초안을 나중에 바탕으로 주민의견 제출용- 수렴 진행하지 않나요? 평가용에는 들어갑니다. 주민의견 수렴할 때 필요 없습니까? 나중에. 그거 할 땐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나요? 예. 아니, 규정에서 분명히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요. 저는 이거 역시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부에서 오늘 이호권 국장님 나와 계신데요. 오늘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원전 수명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신 기술 기준 적용도 안 돼 있고요. 주민보호 대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평가서를 제공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11차 정기본 공청회 하실 때 엄청 문제가 많으셨죠. 주민들도 가서 반대 목소리를 크게 높이셨고 20분간 공청회가 지연이 됐는데 이 항의하는 주민 대표들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뒷수갑까지 채워서 연행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11차 정기본에 있어서 이렇게 반발이 큰 이유가 주민의견 수렴이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서 11차 정기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원전이 정책 전환이기 때문에 건설 발전 사업 허가 단계에서 의견 수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기본에서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 동의를 확보할 것인지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산업부의 입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체코 원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황주호 사장님. 네. 유럽연합의회가 2022년 7월 6일 원자력 발전을 EU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고요. 23년부터 시행 중인 거 아시죠? 네. 텍소노미에 포함된 원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 한수원이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 EU 텍소노미에 따른 요건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체코 정부가 유럽연합에 이제 제출한 자료들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체코 정부는 2021년에 지금 이제 그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 1호기는 국채를 이제 저리로 발행을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이게 EU 보조금 규정의 위반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EU 보조금 규정에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관련한 문서들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네. 관련한 문서에 보시면 체코 정부는 유럽연합에다가 텍소노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텍소노미를 준수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텍소노미의 주요 요건 중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2025년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2025년 기준을 저희가 완공하는 시점이 2036년이기 때문에 뭐 사고 저항성 해결료 문제는 저게 근데 해결할 설계 거로 보고요. 단계부터 적용이 안 되어도 36년까지 가능한 예, 건가요? 그건 가능합니다. 예. 예. 네, 박지원님 수고하셨고요.